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자료에서는 진짜 현실적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거나 겪게 될 묵직한 고민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연되는 어른으로의 독립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최신 통계 데이터를 쭉 한번 살펴보고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행복계약서라는 아주 파격적인, 진짜 흥미로운 해법을 도입한 한 가족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옛날에는 어땠나요? 20세기 생각해보면 20대 초중반이면 취업 딱 하고 결혼하고 아주 당연하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21세기는 완전 다르죠. 우리 청년들 교육 수준은 역사상 제일 높은데 정작 독립은 훨씬 뒤로 밀려났습니다. 취업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기대는 기간이 헐쩍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던져봐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날 우리는 언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걸까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20살이 넘었다고 해서 예전처럼 너 이제 완벽한 어른이네 하고 사회적, 경제적 타이틀을 얻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기존의 그 어른이 되는 타임라인을 완전히 리셋해서 봐야 할 시점이 온 거죠. 자, 첫 번째 파트, 지연된 성인기입니다. 보건사회연구서를 보면요, 19세에서 34세까지를 묶어서 초기 성인기라고 부릅니다. 와, 34세까지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늦게 독립하는 걸 두고 개인이 게으르다거나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의 교육이나 노동, 주거 환경이 확 바뀌면서 생긴 완전히 새로운 구조적인 과도기라는 거죠. 독립하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걸 데이터로 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2000년만 해도 19세에서 24세 청년들 절반 이상, 그러니까 50.8%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2020년엔 이게 36.8%로 뚝 떨어져요. 무려 14%포인트나 날아간 거죠. 한마디로 사회로 진출하는 출발선 자체가 20년 전보다 훨씬 뒤로 밀려났다는 걸 이 숫자가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지원의 불평등입니다. 독립이 늦어지면 그 기나긴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맞습니다. 고스란히 부모님들의 몫이죠. 자녀가 30대가 넘어서까지 부모의 역할이 계속되는 거예요. 집값에 학비 대주는 건 기본이고요. 취업 안 돼서 힘들어하면 멘탈 케어까지 해줘야 하고 심지어 진로나 재테크 같은 일상적인 조언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어갑니다. 애들이 무사히 궤도에 오를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일종의 필수 생존 베이스 캠프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을 전적으로 가족 지갑 사정이나 부모의 능력에 기대다 보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사회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느냐가 청년의 미래를 갈라버리는 핵심 변수가 된 거예요. 쪼개서 볼까요? 경제적으로 빵빵한 집안은 자녀랑 정서적으로도 끈끈하게 지내면서 돈 팍팍 밀어주고 인생 전략까지 싹 다 짜줍니다. 반면에 그럴 여력이 부족한 계층은 어떨까요? 이 길고 험난한 독립진비 기간을 뒤에서 받쳐주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상대적으로 정서적인 유대감마저 약하게 나타나고요. 결국 부의 격차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연구 보고서를 읽다가 참 뼈 때리는 문장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독립적인 관계가 이상적이긴 한데 성공하려면 부모한테 의존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수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각자 독립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은 부모 돈이나 서포트 없이는 어른 구실하기 힘든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세 번째 파트, 행복계약서입니다. 유튜브 궁빠TV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 가족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주 거대한 가족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서로 경제적으로 망하는 걸 막아보겠다고 이 계약서를 만들어서 10년째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이 행복계약서의 핵심 철학, 진짜 빵 터지면서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 서로에게 빨대 꽂지 말자 이겁니다.
부모가 애들 입에 풀칠할 수 있게 최소한의 베이스는 깔아주되 애들이 훌쩍 커서 부모 노후 자금까지 쪽쪽 빨아먹는 상황은 애초에 싹둑 잘라내겠다는 아주 쿨하고 현실적인 선언이죠. 네 번째 파트, 계약의 조건입니다.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규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살 딱 되면 부모의 무상 지원은 얄짤없이 끝납니다. 둘째, 그 이후에 들어가는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부모님이 빌려주는 무이자 대출이 돼요. 셋째, 그냥 막 빌려주냐? 아니죠. 대출 자격이 좀 빡센데요. 부모님이 지정해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야 하고 1년에 3번 열리는 가족회의에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이 가족은행의 대출 최대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결혼하거나 밖으로 나가 살 때 꽤 든든하겠죠? 그런데 절대 공짜는 없어요. 애들이 자기 스스로 종잣돈을 먼저 모아와야 딱 그 액수만큼 매칭해서 빌려줍니다. 1,000만 원 모으면 1,000만 원, 5천만 원 꽉 채워 모으면 5천만 원 빌려주는 식이에요. 완전 동기부여 제대로 되겠죠? 근데 애들 반응이 처음부터 좋았을 리가 없죠. 막내딸은 중학생 때 이 계약서를 딱 받아들고 가족들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아, 이거 사인 안 하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구나 하고 엄청난 압박감을 느낀 거죠. 무슨 기업 인수합병할 때나 쓸 법한 계약서를 내밀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들 반응은 한술 더 뜹니다. 첫 계약날 아들이 딱 선언했어요. 저 이거 사인 안 하겠습니다. 그냥 대출 안 받을게요. 완전 반항기죠? 근데 부모님 멘탈도 대단하신 게 화내지도 않고 그래, 그건 네 자유지 하고 진짜 쿨하게 넘어가셨대요. 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 싹 다녀오고 제대할 무렵에 부모님한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답니다. 저기 혹시 그 계약서 지금이라도 사인할 수 있나요? 하고요. 군대 가서 사회생활 간접 체험해보니까 맨 땅에 헤딩해서 내 힘으로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결국 본인 발로 찾아와서 사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파트, 가족 독립의 재정의입니다. 이 계약서 겉보기엔 좀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인 목표들을 뜯어보면 정말 치밀하고 똑똑합니다. 일단 부모님 노후 든든하게 지키죠. 애들한테는 진짜 실전 금융교육 시키죠. 그리고 자녀 셋한테 재산을 공정하게 나눠서 나중에 싸울 일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자녀가 목돈이 제일 절실할 때 사전 증여를 해주는 완벽한 구조를 짰다는 거예요. 전체 인생 타임라인으로 한번 볼까요? 20살에 공짜 지원 끊기고 20대랑 30대 내내 대출받고 갚으면서 빡세게 금융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한 70대 중반, 자녀들이 40대 중반쯤 됐을 때 인생에서 돈이 제일 쪽쪽 마르는 그 40대 중반에 약속 잘 지킨 자녀들에게 부모님 노후 자금 빼고 남은 재산을 싹 다 증여해 주는 겁니다. 진짜 필요할 때 제대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른이 되는 시기는 끝없이 늦어지고 사회는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가족이라고 무조건 안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명확하고 좀 이성적으로 선을 딱 긋는 거. 이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이 차가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무기를 쥐어주는 가장 진짜 배기 사랑의 형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덮어놓고 다 퍼주는 지원 대신에 이렇게 누리 있고 책임도 따르는 냉정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는데 작은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 훌륭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